네, 이현승 기자 혹시 치맥 좋아하세요? 네, 저 엄청 좋아합니다. 뭐 사실 더운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맥주, 생맥주, 치킨이 환상궁합인데요. 치킨을 주문할 때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 주문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시원한 생맥주가 아니라 캔맥주나 병맥주를 먹어야 했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생맥주도 배달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집에서 생맥주를 주문하는 것이 이 주세법상 불법이었는데요. 어제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주세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가능하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일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사실 피자, 치킨 주문할 때 생맥주를 주문하면 거부당할 때도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캔맥주를 그냥 하나 부족하지만 먹거나 그랬는데 생맥주 배달 앱으로 주문해 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제부터. 어제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쯤에 처음 해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밤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두 오늘 분 말씀하시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이면서 네. 오늘 방송이 잘 될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장 지금 해지고 퇴근하면 네. 시켜 먹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맥주집에 가서 치맥을 늘 진리다 이렇게 네. 표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치킨에는 생맥주가 500cc 시원한 생맥주가 네. 기본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네. 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병맥주나 캔맥주 대체를 써야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또 불법인데 굳이 주문하면 페트병에 어떻게 담아서 예. 배달을 하는 맞습니다. 불법 행위도 왕왕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안심하시고 치킨에는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갑자기 왜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진 건가요? 이 논란은요, 2016년에 시작이 됐어요. 예. 주세법을 바꿔서 이거 배달을 허용하겠다 했던 이 첫 번째 요인은 네. 맥주 하면 우리가 다 그냥 통칭 맥주지만 그렇죠. 맥주의 입맛도 다양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국산 병맥주 브랜드들도 있고요. 수입 맥주가 엄청나게 네. 넘쳐났죠. 여기에 더해서 수제 생맥주 시장이 또 크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제 맥주를 좀 보호하고 양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 예. 소비자의 주종 선택권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세법 기본 통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생맥주도 배달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수제 맥주 업체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고조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배달 주문할 때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배달 그렇죠. 앱을 통해서 주문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될 정도로 많이 좀 이렇게 분위기나 트렌드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분위기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종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산 이 여러 가지 명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판매도 좀 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먼저 우선 맥주하고 소주하고 막걸리 시장이 국내에서 가장 큰 주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맥주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주문할 때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왜 주류는 선택이 없는가? 사실은 이게 국산 맥주나 국산 소주만 해도 우리가 이 흔히 회식 자리에 가면 무슨 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다양해진 소비자의 입맛,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앱이라는 기술은 발전돼 있는데 오히려 상품 선택권은 적었다. 이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혹시 배달이 가능한 맥주 양도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양이 몇 cc, 몇 리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맥주 배달이 생맥주 배달이 네. 합법화됐지만 이것은 음식이 주고 맥주는 부예요. 맥주가 종이에요. 맥주만 주문하는 건 안 됩니다. 주류만 주문하는 네.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딸려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음식값이 맥주값보다 비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치킨을 2만 원짜리 시키고 맥주 10만 원어치 갖다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법상. 네. 네. 이 음식이 5만 원인데 맥주가 2, 3만 원이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맥주의 양은 음식의 가격에 종속돼 있어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생맥주만 시켜서 마실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판매하는 음식점 입장에서 미리 생맥주를 페트병에 따라 놔선 안 됩니다. 미리는 안 돼요? 주문 받고 따라야 하고요. 이걸 그래요? 다 감시할 수 있을까? 감시 못 하겠죠. 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 적발에 걸리면 이거 불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쭉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네네. 배달원에게 하나씩 주면 안 되고요. 주문 받고 그 양만큼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페트병에 상표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네. 가게를 홍보하는 상표도 안 예, 되고요. 가게 상표든 수제 맥주의 브랜드든 페트병의 생맥주는요. 네. 상표가 붙을 수 없다. 아.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예. 생맥주는 지금 기성품처럼 병입돼서 유통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점에서만 팔 수 있는 맥주의 특징이에요. 생맥주가.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음식에 곁들여 먹겠다는데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미리 병입해 놓으면 앞으로는 이게 그럼 진공 포장되면 마트에서도 팔 수 있고 아. 유통이 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게 생맥주는 허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데 딸려서 보낼 수는 있다. 이 정도는 합법으로 허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일전에 뭐가 허용됐냐면 야구장에서 야구 팬들 성토가 많았죠. 네. 왜 아, 생맥주 맥주. 못 팔게 하는 네. 거냐? 네. 그래서 맥주 보이가 허용됐었잖아요. 네. 맥주 보이. 이것처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진공 포장이 완벽하게 기성품처럼 돼서 브랜드가 붙어 있는 생맥주는 시중에서 우리가 사서 마실 수는 없다. 음식점에서만 마실 수 있는 거다. 대량 회식할 때 여의도 이 공원 같은 데서 보시면 케그로 주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케그가 맥주통. 통 큰 거. 예, 통으로 진공 압축 따라 먹을 수 있게 포장돼 돼 있는 게 통째로 팔릴 수는 있지만 이건 일종의 이제 중간 유통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소매하는 경우에는 생맥주는 아직까지 브랜드가 붙어 있는 채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안 됐던 법적인 이유도 생맥주를 병에 따라서 이걸 뚜껑을 닫아서 배달하는 자체가 이 주류의 가공과 조작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금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이번 개정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생맥주를 또 이게 법에 불법이 아니게 네네, 배달로 법에 맞춰서 팔 팔 수 수 있죠. 있고 네. 또 소비자들은 원하는 생맥주를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개정안이 아닌가 싶어요. 윈윈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굳이 생맥주와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캔맥주나 병맥주를 먹으려면 그건 우리 냉장고에도 있는데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파는 음식점 입장에서도 딸려 팔 수 있는 부수물이 있는데 못 파니까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네. 팔면 불법이라 이거 걸리면 과태료를 맞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가게에 가서 생맥주는 따로 들고 오면서 음식은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집에서 무엇이든 다 시켜 먹을 수 네. 있는 정말 선진화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생맥주만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윈윈이 충분히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0년 만에 주세법이 개편이 개정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 4캔에 10,000원. 왜냐면 이 수입 맥주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럼 이게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없어져요? 얘기도 있어서요. 늘어납니다. 오히려. 네네. 예. 수입 맥주 늘어나네요. 4캔에 10,000원은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50년 동안 종가세, 출고 가격에 세금이 붙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종량세는 선진국들처럼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사실은 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방식이 전환됐습니다. 수입 맥주가 조금 비싸진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타격이 없고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은 국산 캔맥주가 4캔에 10,000원에 해당됩니다. 원래 이게 안 됐었거든요. 네네. 가격 때문에. 네. 그래서 국산 맥주 업체들이 성토를 많이 했거든요. 수입 맥주는 저렇게 싼데 유통 가격에 혼란이 야기돼 있다. 국산 맥주도 저렇게 싸게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세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종량세로 바뀌면서 국산 맥주도 4캔에 10,000원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산 맥주가 그 싸움에 뛰어들게 된 거죠. 네. 오히려 국산 캔 맥주의 약진, 이번에 그 세금 방식의 변화로 국산 캔 맥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지금 드리는 네. 건데 제가 매번 술을 여쭤보시면 술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이미지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니, 안 하려고 했는데 생맥주가 아니라 생맥주라고 하실 때 알아봤어요. 네.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이 배달 앱으로 이 맥주를 음식과 함께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선택 항목이 아예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는 건가? 그럼 과연 생겼나 항목이?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배달 앱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유명 배달 앱이 몇 개가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음식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유통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옵션들이 아직은 들어있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는 당연히 생맥주 생기는 선택이 거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병맥주냐, 캔맥주냐, 소주냐, 병소주냐 여기에 생맥주냐도 선택 옵션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이건 좀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드리고 싶은 게 네네. 네. 미성년자 확인 방법은 아. 배달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중간에 배달 앱에는 책임이 없고 네. 판매하는 음식점의 책임이 물려지게 되는 거라 아. 음식점은 현장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확인하기가, 불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배달 앱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음주를 한 청소년 중에 32%가 배달시켜 먹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세법 개정 후에도 허용된 거는 박수 칠 일인데 제가 꼼꼼히 찾아보니 미성년자 확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강화될 지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